안녕하세요. 일관절 포크레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삽처럼 생긴 모양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생긴 거 준비해 주세요.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이 포크레인 머리 앞쪽으로 가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홈에서 홈끼리 이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끼운 다음에 앞쪽으로 딸깍 소리가 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여기 홈에 연결되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밀어서 딸깍 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포크레인 삽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를 이제 연결하실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판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짧은 팔 모양 준비해 주세요. 여기 구멍에다가 원판 끼우시고 이 팔 여기 끝에 부분 홈을 맞춰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5분의 4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끝에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할 때는 좀 찔릴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이 원판 하고 이 짧은 팔 준비해서 나사못을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판에 짧은 팔 연결하신 후에 이거를 5분의 4 정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 끝에 부분 말고 안쪽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길게 생긴 몸통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 이 발처럼 생긴 것이 삽의 반대쪽, 그리고 삽하고 비교했을 때 아랫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멍에 이렇게 넣고요. 여기 두 개 맞춘 후에 나사못을 5분의 4 정도 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요 구멍에다가 요 발 모양이 아래쪽 포크레인의 삽 뒤쪽 편으로 가게 해서 요 상태로 연결해서 5분의 4 정도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주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주사기를 물이 없는 빈 주사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조립을 여러 번 지금 했다가 풀었다 했는데요. 호스를 처음에 연결하시는 것이 편하시고요. 호스를 연결한 상태로 여기에 몸통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끼우시고 여기 피스톤 살짝 당겨서 이 홈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끼우시고 그 다음 여기 피스톤 부분 튀어나온 것을 홈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셨죠? 네. 여기 홈, 그 다음에 여기 각각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연결하시는데요. 아래쪽 먼저 이 상태에서 아래쪽 먼저 끼워서 딸깍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딸깍 밀어주시고 자 반대편도 이렇게 밀어주시는데요. 옆에 보시면 나사못처럼 생긴 홈이 있죠. 이 구멍에 맞게 나사못을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나사못이 들어갈 거예요. 네, 요 나사못을 고정하실 때 눌러서 그 힘을 좀 잘 주셔야 여기에 정확히 이제 못이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잘 예쁘게 들어갑니다. 네, 반대쪽 힘 조절 잘 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옆에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분 이쪽에도 나사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피스톤 앞에 부분 잘 보시면 여기 동그란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 구멍에 맞춰서 얘를 2분의 1 정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끼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끼우시고 여기 반대편에도 잘 보시면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 보이게 한 다음에 나사못을 넣고 2분의 1 정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나사못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주사기에 40ml 정도 물을 넣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주사기 속에 물이 들어 있고요. 주사기를 밀면 물에 밀려나서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파스칼의 원리는요. 폐간에서 일어나는 유압의 성질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폐간에서 비압축성의 유체를 이제 넣었을 때 동일하게 모든 면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단 유체라고 하면은 액체와 기체와 같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비압축성은 압축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 유체를 밀면 동일한 면적에 이제 같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쉽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유압 장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폐관이 보이죠? 여기 추를 이용해서 눌렀는데요. 여기에 FA라고 하는 크기의 힘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보면은 압력 PA가 가해지는 거죠. 이 PA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동일한 면적에 일정한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 PB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압력을 이제 여기서 눌렀을 때 같은 압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요. 모든 면에 대해서 동일한 PA라고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힘도 같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PA 여기 보면 FA의 작은 힘으로 여기 큰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고요. 이 힘의 크기는 무게와 무게비 그리고 면적비를 달리해서 그 힘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요. 유압 프레스라고 하는 것에 이용이 되는데요. 피스톤에 작은 힘으로 이제 힘을 가하면 그 힘이 전달돼서 더 큰 힘을 내서 눌러주는 이런 기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도 사용이 되는데요.
풋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동일한 힘으로 이제 4개의 바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압력입니다. 동일한 압력이 전달되는 것이고 여기 이 면적의 차, 질량의 차이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조절해서 4개 바퀴가 동시에 같은 힘을 받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풋 브레이크 사용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안에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기포가 있다는 얘기는 기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기체는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 원래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용해서 밀었을 때 동일한 압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기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동일한 압력을 전달하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압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속에 기포가 생기면 이제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유압식 브레이크와 유압 프레스 등에 이용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일관절 포크레인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